정수와 유리수를 할 수 있어야지 여기 있는 문자식을 할 수 있어요. 네, 계산 과정은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가 그래서 먼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알파벳을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얘기거든요. 미지수를. 네, 그래서 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고 갈까요?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는 수량을 나타낼 때 문자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8 곱하기 A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구체적인 수량이 아니라는 거죠. 이 A가.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식을 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자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뭐 읽을 거 계속 읽어볼게요.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수량 사이의 규칙을 알아본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문자를 사용하여 네, 규칙에 맞도록 식을 세운다. 뭐 할 말이 없죠. 네, 근데 저런 걸 이제 식을 사용하고 싶으면 공식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물건 한 개에다가 물건의 개수를 곱해야 되겠죠. 한 개 가격에다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1,000원짜리 두 개면 2,000원인 거.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뒤에 나와 있는 게 거리 속력 시간 혹시 배우셨어요? 기억나요? 거리 속력 시간?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외우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리고 여기가 속력이고 여기가 시간이면 거리를 가리면 여기가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식은 위아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식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마우스 모양이라 그래서 마우스 공식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네,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농도는 퍼센트 할 때 배우셨나? 퍼센트는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퍼센트? 네, 그래서 퍼센트 할 때 이 농도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요걸 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겠네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배 이렇게 식이 하나 있고 하나 더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식보다 소금의 양 구하는 식이 더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얘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요 식은 써두세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식을 다 외우시면 좋은데 얘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훨씬. 네. 그래서 요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각각 xy인 두 자리 자연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3이야.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몇이에요? 이게 2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이게 y죠. 이게 3이죠. 그러면 23은 xy라고 써도 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원래 23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20 플러스 3이 23인 거야. 그러면 다시 얘는 2 곱하기 10이고 3 곱하기 1인 거거든요. 얘는 10의 자리고 얘는 1의 자리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가 x라면서요. 얘가 y고 그러니까 요 자리에 x를 쓰면 10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요 자리에 y를 쓰면은 1 곱하기 y인데 1은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x 플러스 y 이렇게 쓰는 건데 아직 뭐 얘기를 안 해서 원래 10 곱하기 x 플러스 y죠. 근데 우리가 문자가 있어. 그러면은 곱하기를 이제 생략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x 이렇게 안 쓰고요.
10x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썼지만 얘는 의미는 곱하기가 있는 거죠. 네. 쓰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서 쓴다. 네. 우리가 분수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가 우리가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써요? 3분의 1이라고 쓰잖아요. 곱하기를 생략했죠. 이미. 그래서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네. 곱하기를 생략해서 썼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곱하기를 좀 생략해서 표현을 한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네, 이제 문자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한 개에 500원인 사과를 여러 개 살 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어라. 말로 나타내기. 사과 한 개에 500원씩이므로, 네. 뭐라고 써야 돼? 500원에 구입하는 사과에, 뭘 곱해야 돼? 개수를 곱하면? 힘들다. 네, 자. 500원에 구입하는 사과의 개수를 곱하면, 네, 그럼 필요한 금액은 사과의 500원 곱하기 사과의 개수 이렇게 써야 돼요. 맞는 거야? 나 이런 게 더 싫어. 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로 나타내면은, 네, 당연히 500원이 한 개면 500 곱하기 1이고, 두 개면, 세 개면, 네 개면, 다섯 개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늘어나면 보통 우리는 그거를 n개 곱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제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n이라고 쓰지 않아도 돼요. a라고 써도 되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모르는 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x거든요. x라고 쓰셔도 되고, 네, y라고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근데 아직 x에 대한 걸 여기 밑에 뭐 x에 대해서 나왔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우선은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계속. 자, 문자로 나타내기. 사과를 세목에 구입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필요한 금액은 500 곱하기 세모가 된다는 얘기죠. 사과를 x개에 구입한다고 하면 500 곱하기 x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문자의 식이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의 식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방금 이제 곱하기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만 쓰는 순서도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순서도 무조건 맨 앞에는 숫자, 그 다음 뒤에 문자도 여러 개가 있다면 문자가 그럼 알파벳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읽고 식 한번 써봐라 뭐 얘기하는 거여서 이거는 이제 해보시면 나중에 될 것 같고요. 자,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도 쓰란 얘기죠. 둘레가 뭐냐? 그러면 둘레 구하는 식이 뭐예요? 직사각형에 아시나요? 맞아요.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에다가 지금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겠죠. 아직 곱하기가 생략 안 해서 그냥 곱하기 표시하지만 이제 바로 뒤에 어차피 생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여기 답은 곱하기가 있어요. 아직 생략한다는 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설명에서. 네, 그래서 저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2번은 뭐겠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x 곱하기 y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또 곱하기 생략해서 쓴다면 x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yx라고는 쓰지 마세요. 오케이? 다음. 뭐 이제 계속 요 연습하는 거네요. 네. 문제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 다 알고 계세요? 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죠? 네. 그래서 그대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뭐 약분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문자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정리해서 쓰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 같은 경우에서도 네, 이제 공식으로 좀 외워두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문자식을 배우면서부터 문자로 공식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이 아니라 보통 이 높이를 우리는 영어로 하이 약자 h로 쓰거든요. 높이를. 그래서 얘를 식으로 쓰면은 2분의 a 플러스 b h 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힘들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2분의 a 더하기 b 가로 닫고 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험에서 그냥 높이 그냥 h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문제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 높이를 꼭 h로 써라 그런 건 없어. 네,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가지고 식 쓰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경미가 나이가 X살일 때 경미보다 2살이 많은 언니의 나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네. X 더하기 2.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이건 할 얘기 없네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센트만 얘기를 해볼까요? 네. 퍼센트는 항상 100분의 5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요? 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5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만 쓰라 그랬으니까 약분을 굳이 안 한 거예요. 네. 식 쓰라고 할 때는 약분해서 쓰시면 안 돼요. 문장이 문자로 나왔잖아요. 지금 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식 쓰라 그러면 우선 식을 먼저 쓰는 거야. 약분은 계산이잖아요. 계산은 그 다음인 거야. 그러니까는 편하게 한다고 약분해서 먼저 쓰시면 안 되는 거야. 네, 식을 쓰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계속 얘기했지만 위에서도 제가 그냥 식을 썼죠. 네, 뭘 바꾸지 않고 그냥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바꿀 거다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대로 식은 정상적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얘기가 없다면. 그래서 저런 식으로 퍼센트는 100분의 뭐 퍼센트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정가가 만원인 물건을 A% 할인한 가격.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요거는 좀 여기 요거 식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할인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할인가 그러면 정가가 지금 만원이잖아요. 그럼 만원에다가 할인된 금액이니까 만원에다가 네, A% 할인. 예를 들어 20% 할인했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몇 퍼센트에 사는 거예요, 저는? 만원짜리를 20% 할인했어. 그러면 나는 얼마에 사는 거죠? 너무 어렵게. 20% 너무 어렵나? 8,000원이잖아. 그럼 이제 그걸 식으로 써야 되잖아?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지금 한마디로 난 80%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100%는 1이거든요. 그래서 1 빼기 100분의 A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할인가입니다. 얘는 1 빼기를 쓰면 안 되겠구나. 죄송해요. 얘는 이미 앞에 정상 금액이 있죠. 그냥 만 곱하기 100분의 A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걸로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만 여기에다가 1 빼기 100분의 A 요거랑 같은 말이야. 위에 쓴 거랑 밑에 쓴 거랑. 네. 보시면은 얘 분배 법칙하면 위의 식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10의 자리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됐고 자 이제 본격적인
곱셈의 기호 생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곱셈의 기호 생략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랑 문자가 있으면 우리 곱하기 생략한다고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 곱하기 문자면 1이랑 곱하기 둘 다 생략할 수 있어요.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야? 그럼 부호는 생략하면 안 돼요. 1이랑 곱하기만 생략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뭐 0.1 곱하기 x야. 1만 생략할 수 있는 거지 0.1 이런 건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0.1x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 나타낸 이 1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1이에요. 소수 첫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1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10 곱하기 x는 우리가 10x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신다면 얘도 자릿수니까 1을 생략 안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소수도 자릿수니까 생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딱 1이나 마이너스 1이라고 딱 써있는 애들만 우리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랑 문자를 곱해도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문자끼리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된다. x가 3번 곱해지면 x의 세제곱으로. 자, 이렇게 한마디로 밑이 똑같은 애면 무조건 거듭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x의 2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x제곱 y 4제곱 막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다 곱하기인 거죠. 실제적으로는 얘는 실제로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y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에 또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곱하기인데. 자, 그러면은 x가 총 4개 곱해졌으니까 x의 4제곱으로 쓰고 y가 7개 곱해졌으니까 y의 7제곱으로 쓰시면 된다. 이렇게 길게 쓰실 이유가 이제 없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수와 괄호가 있는 식은 네, 수를 괄호 앞에 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괄호가 있으면 이 괄호도 알파벳 문자 취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수랑 문자랑 곱하면 수를 먼저 쓴다 그랬죠. 알파벳은 뒤에다 쓴다 그랬죠. 이거랑 생각하시면 이 괄호 자체가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숫자 뒤에 써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규칙을 알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이제 내용을 아시면 이제 좀 쉬워요. 곱하기를 생략하여 나타내고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똥 아니면 X 표시를 하래요. 얘 생략하면 5X겠죠? 얘는 7A라고 써야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B라고 써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5Y라고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되겠죠? 얘는 3분의 1 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3분의 X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운 거를 생각하시면 1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쓰셔야죠. 네, 1이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지 마세요. 괜찮죠? 맞지?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7분의 4에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Y 아니에요? 아, y구나. 네, 자,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이제 분수가 나오니까 문자를 어떻게 썼어요? 여기 중간쯤에 썼죠. 네. 그래서 쓰실 때에는 마이너스 7분의 4y 이렇게 보통 곱하기로 따로 돼 있는 애들은 그냥 중간 정도에 쓰면 되는 건데 의미상으로는 얘는 분자 거예요. 분자랑 곱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숫자로 보면 7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얘랑 곱하잖아요. 같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쓰는 7분의 4 y 이렇게 써도 되지만
7분의 마이너스 4y라고 아예 분자에 붙여서 쓰셔도 돼요. 둘 다 맞아요. 네. 아시겠죠? 근데 처음 쓰실 때에는 좀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쓰셔라. 네. 둘 다 맞는 거지만. 그래서 얘 뭐하라? 뭐하라는 거야?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는 문자 앞에 쓴다. 맞죠? 이거 고르란 얘기고. 다음 1은 생략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a라고 쓰셔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m이라고 쓰셔야 되고, 얘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얘도 생략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1 곱하기 문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0.1 뭐 이건데, 문자의 경우 모두 1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얘네 둘은 생략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다 한 번씩은 해야 되겠네요, 같이. 네. 조금씩 다르죠. 자, 문자가 나와 있을 때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생략하면 AB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BA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얘는 숫자가 먼저고 알파벳 순서라고 쓰시면 NM. 알파벳 순서가 헷갈리진 않겠죠? 네, 잠깐만. 알파벳 순서가 헷갈리시는 분이 혹시 있진 않겠죠? 네. 그럼 3번은 어떻게 써야 돼요? 헷갈리시는 분이 있네요. 자, 네.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요? A, B, C. 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방금 얘기했는데 있었어요. 네, 찾았어요, 한 명. 네, 또 있으실지도 몰라.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렇죠. 2A가 두 개니까 제곱. 이렇게. 그러면 5번은 어떻게 쓸까요? A 제곱 2 없잖아요. A 두 개, B의 B의 세제곱. 이렇게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이 남았네요. 5번은 어떻게 써야 돼요? X 세제 아니죠? 마이너스 아니죠? 1 안 쓴다 그랬는데요. 마이너스 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무의식 중에 1이 나오죠? 네, 자, 그걸 조심하세요. 무의식 중에 진짜 나와요. 네, 그냥 써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자끼리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 같은 문자는 곱해지는 개수만큼 나타낸다. 맞죠? 네. 곱해지는 개수만큼 나타낸다? 말이 좀 곱해지는 개수? 말이 좀 끝에가 애매한데? 같은 문자를 곱해지는 개수만큼 뭘 나타내? 지수에다 나타낸다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건가? 아니, 봐야 되겠다. 말이 난 저거 이상한 거 같은데? 개수가 그냥 나타낸다 그러면 나타내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네. 지수에다 그냥 나타내는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이 좀 얘네 애매하게 써나. 몇 페이지냐 이거? 95페이지 95페이지? X네요. 네, 자, 어쩐지 찝찝하더라고요. 네, 이 문제. 자, 아까 얘기한 거 제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곱해진 개수만큼 지수에다 나타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찝찝해서 답을 봤는데 X네요. 네. 자, 그 다음 2번도 어떻게 쓸까요? 1번 어떻게 써요? 5 그냥 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2번은 어떻게 써야 돼요? 4 네, 무조건 숫자 앞에다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4 가로.
그럼 3번은요? 마이너스 3 가로 4번은 마이너스 가로. 자,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다 이해되시죠? 처음은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또 이걸 배우면 우린 뭘 해야 돼요? 혼합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정수와 유리수에 나왔던 혼합 계산에 문자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혼합 계산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가 있는 식과 수의 곱에서 곱셈 기호 곱하기와 가로를 모두 생략하여 쓴다. 가로를 모두 생략하진 않죠? 네. 가로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기 뒤에부터는 다음 시간에